안녕하십니까. 2020년 미술주간 연계 프로그램 슬기로운 미술 문화생활에 작가와의 이야기를 하게 된 한국화 작가 양현준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리고 제 주업인 미술 작업으로 작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직접 사람이 앉아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약간 다소 어색하긴 한데 열심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사람들이 이런 수업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들이 왜 작가가 되셨냐, 왜 작가를 하셨냐, 이런 질문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가 왜 작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작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때는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렸지만 어떤 꿈, 무엇이 되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단지 옆에 있는 친구보다 좀 더 잘 그리고 싶어서 열심히 그렸는데, 대학도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그림을 더 좋게 열심히 그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학에 가서 그냥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 왔는데, 대학에 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미술 공부랑은 너무 달랐어요. 대학이란 곳은 저는 약간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맨날 술만 마시는 줄 알았어요. 술 마시고 즐기고 연애도 하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생활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동안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학교 다니면서 어떤 대학 생활에서는 술만 마시고 뭐 딱히 그림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림만, 술만 마시고 선배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때 당시 이제 선배들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제 보통 미술이 무엇이냐, 예술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끝도 없고 답도 없는 얘기들을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제 가서 군 생활을 하고 복학을 했는데, 제 동기들이 저보다 위에 이제 한 학년 좀 높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기들한테 그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어봐도 동기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삶이, 그림에 대한 어떤 열정 같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계기가. 이제 복학을 해서 MT를 딱 가게 됐는데, MT를 이제 2박 3일 갔어요. 제 때는. 2박 3일 가서 이렇게 이제 술을 마시고 놀다가 뭐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도 구경했죠. 하고 이제 학교에 이제 딱 돌아왔는데, 제 옆에 친구는,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이제 MT를 안 갔어요. 그 MT를 안 갔는데 그 친구가 그림을 그동안에 제가 MT가 있는 동안에 그림을 200호나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 보고 되게 놀랬죠. 어떻게 나는 술 먹고 놀고 있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친구 그림을 한 2시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계속 바라보면서, 와, 나는 뭐 했지? 내가 학교 여기 복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이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단지 나는 술 마시러 학교에 왔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한 달 정도 하다가, 내가 이 학교 생활 하는 동안 안에서 후회 없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진짜 그때가 3학년 초였어요. 3학년 초에 1년 동안 미친 듯이 그림만 그렸어요. 제가 한국화를 전공하는데 이렇게 100호짜리 작품을 하루에 한 점, 아니면 이틀에 한 점씩 꼭 완성을 하고 갔으니까 엄청난 양을 그림을 그때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림 실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제 동기들은 이제 4학년이었어요 그때. 4학년이 제 동기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아 이제 졸업인데 뭐 하지? 아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고민을 같이 들어주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그때 휴학을 안 하고 같이 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저도 4학년 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저는 3학년 때부터 말 때부터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졸업을 하면은 취직을 할까? 아니면 그림을 계속 그릴까? 진짜 그림 그리면서 고민했고 집에 와서도 자기 전에 끊임없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론이 났는데 좀 더 그림을 더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했던 그림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더 배워보자 해서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작품전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림을 이제 마음껏 그렸죠. 마음껏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되게 괜찮다고 했어요 제 작품이.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누나한테, 제 친누나는 아니고 그림 그리는 누나한테 제 작품 좀 봐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모셨어요 제 파트실에. 모셔서 이제 누나가 내 작품을 봤는데, 그 전에 누나는 제 4학년 때 작품을 보고 너무 잘했다고 항상 칭찬과 응원을 해줬던 누나거든요. 근데 이제 4학년이 대학원이 됐을 때 누나가 내 작품을 보고 너무 별로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고 가버린 거예요. 혼자 남은 그 파트실에서 내가 왜 뭘 잘못했지? 뭐가 이상한 거지? 나는 그때랑 작품이 변함은 없는데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누나 왜 제 작품이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좋아하셨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누나가 하는 말이, 내가 좋아했던 건 학부 4학년 때 네 작품을 좋아했던 거지 대학원의 작품을 좋아했던 건 아니다. 그때랑 너는 변함이 하나도 없다 작품이. 지금 네 수준은 대학교 4학년 수준이다. 이런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원했던 그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저의 어떤 작품에 보면 항상 이게 질문이 있어요. 왜? 왜 그런가? 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 그냥 솔직히 말하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좋은 작업은 그건 줄 알았어요. 똑같이 그리면 되고 그냥 그리라는 거 그리면 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어떤 한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작품에는 조금 뭔가 진짜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작품이 진짜고 뭐, 난 진짜로 그린 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친구는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내 이야기? 내 가장 큰 고민, 그때 당시에 큰 고민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걸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죠. 하다가 그러면 그때 당시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상처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부끄럽지만 요걸 한번 해볼까? 그때 당시 상처는 계속 안고 있었지만 이런 작업을 해볼까? 그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그때 그렸던 그림이 이제 우는 여자도 아름답다라는 어떤 시리즈였어요. 여성의 눈물을 표현한 작품인데 제가 여성한테 받았던 눈물은 약간 비겁하고 방패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 지금 힘들어. 나 건들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이 우는 여자들을 이렇게 그리면서 느꼈던 게 그게 아니구나. 여성이 울 때는, 눈물을 흘릴 때는 되게 사랑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업을 막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진짜 정말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당시 되게 힘들었는데 더 너무 힘들었는데 괜찮아져 막. 그래서 아 이게 그림의 힘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렇게 우는 여자도 아름답다는 시리즈를 막 그리다가 또 한 번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된 계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생계죠. 먹고 살고 하는 부분이 좀 작품을 판매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같은 걸 또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벽화였는데 벽화를 이제 여러 가지 하다가 어떻게 기회가 좋게 돼가지고 제가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벽화를 하게 되는 팀 구성에서 벽화를 하게 됐는데 보통 벽화를 하는 지역은 낙후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렵고 못 사는 분들의 이제 지역에 벽화를 하는데 이제 어느 똑같이 그 더운 날에 벽화를 이렇게 막 벽 칠하고 밥을 먹고 좀 쉬고 있는데 그게 앞에 있는 할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밥을 먹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아, 알겠다고 들어가시더니 조금 있다가 나오셔서 이만한 대접에 그 냄비에 라면을 끓여 오셨는데 라면에 뭐가 들어가 이게 뚜껑을 딱 열어보니 라면에 뭐 김치 들어가고 뭐 콩나물 뭐 시금치 오뎅 막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딱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개밥인데 약간 그런 류인데 같이 있던 친구들 전부 다 말없이 그냥 먹었어요. 배가 부른데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렇게 준 그 라면을 끓여준 게 욕심이죠. 그냥 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어렵게 우리 집을 담벼락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준 이 학생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게 이제 이런 것들 이것도 주고 싶고 이것도 주고 싶고 해서 완성된 그 라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 어떤 그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그림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미술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들이 이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단지 내 그림 그려서 내가 나의 만족이 아닌 이 사회 안에서 필요가 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할머니의 어떤 그런 모습 또 그림을 그리면서 그 벽화를 그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아이부터 노년 그 할머니들까지 다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우는 여자 시리즈가 좀 사실적으로 인물을 그렸다면 그때 이후로 약간 조금 바뀌었어요. 약간 캐릭터 위주로 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캐릭터 위주로 이제 하게 된 계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 작품을 보고. 그리고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거였어요. 다 내 작품을 보고 그냥 웃고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그런 작업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를 만들려고 막 노력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시기에 운 여자도 아름답다라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시리즈를 그리는 동안에. 너무 재미가 없어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림이? 그림은 그리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보니까 이미 저한테는 그 상처가 치유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나한테 가장 중요한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서 찾아본 게, 어머니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이야기. 나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게 어덜트 차일드라는 시리즈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건데, 어느 날 문득 이제 누워 있다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이제 어떤 작업을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어덜트 차일드라는 시리즈를 만들 때 그때 당시 제 나이가 34
34이었어. 34. 34, 5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문득 든 게 아, 내가 벌써 34, 5이야? 와. 응? 그러면 엄마는 내 나이 때 뭐 하고 있었지?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산을 해봤어요. 엄마 34살 때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렸는데, 근데 그때 당시 엄마가 뭘 했냐면 시장에서 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파출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하셨어요. 완전히 아줌마야. 그러면 왜 엄마는 36살 때 그렇게 아줌마고 지금 나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왜 다르지? 그러니까 있을 수 없지만 그때 당시 어머니 35살 때 어머니를 내 옆으로 데리고 왔을 때 나랑 같이 이렇게 앉혀놨을 때 친구가 과연 될까? 그런 질문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친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을 좀 아줌마가 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죠. 이제 그게 그림으로서 이제 엄마가 나를 낳았다면 반대로 내가 엄마를 다시 낳아서 엄마가 먹지 못했던 것들, 가보지 못했던 것들을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 작품으로서. 그래서 엄마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작업을 이제 계속 해오면서 그 우는 여자도 아름답다라는 어떤 시리즈의 가장 이제 아이덴티티는 이 눈물이었는데 그 눈물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덜트 차일드라는 시리즈에서는 콧물로 대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콧물은 이제 작품을 보고 누구나 이렇게 보고 익살스럽게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넣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삶에 대한 애안, 미안함을 그 콧물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 약간 눈물 같은 모습을 좀 담고는 있어요. 이 작품은 이제 팬더라는 작품인데 원래는 곰이에요, 곰인데 지금 이제 흰칠을 해서 이렇게 팬더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전부 접니다. 아들인 점이고 여기 이 캐릭터는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등장을 하게 되면 어머니 또 피곤하실까봐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동물들을 이렇게 연출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곰은 강아지도 있고 곰도 있는데 강아지는 이제 어머니가 보살펴 줄 수 있는 나이대의 그리고 곰은 제가 반대로 어머니를 지켜줄 수 있을 때의 나이를 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곰은 다 큰 저죠. 다 큰 저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팬더처럼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주고 있어요. 흰색 페인트 칠로. 이제 이유가 뭐냐면 엄마는 아직도 제가 남들한테 괜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더는 누구나 곰보다 팬더에는 쉽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넌 아직도 무서운 녀석이야. 귀여운 팬더처럼 보였으면 좋겠어. 출생은 이렇지만 약간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곰인 저도 엄마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약간 푸르퉁하면서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는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어머니에 대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이 어느 정도 되면 맨날 이렇게 막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영감을 많이 하지만 맨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 어머니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아는 선생님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뭐라고 했대요. 뭐 그때 당시 결혼했는데 뭔가 분위기도 안 좋고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 근데 또 그때 당시 뭐 구판을 벌이고 했는데 구판에서 그 무당이 이거는 이 새로 들어오는 여자의 부모가 문제다. 부모가 뭔가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집안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막 울면서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한번 난장 이렇게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인데 내가 지켜줄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 곰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엄마는 책을 읽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 곰에 앉아 있지만 무릎에 이제 상처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이 상처는 이제 세월에 대한 아까 말했던 그 상처를 이제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니 너는 눈물 흘리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120호짜리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거의 주인공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작품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분이 이 작품을 사가셨거든요. 집에 잘 걸려 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작품을 한 거는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했던 것 중에 좀 기억이 남는 게 이제 2018년도에 했던 감천문화마을 아랫마을 내려가기 프로젝트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의 예술 감독을 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거기서 뭘 했냐면 그 아랫마을에 이렇게 보이는 어떤 상가가 있어요. 시장 안에. 되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이 상가를 이 마을의 특징인 그 고등어 생선 가게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 조형물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허름한 이 상가를 이렇게 전부 메꾸고 그다음에 색깔을 칠하고 그리고 실제 물고기 같은 것들을 직접 이렇게 그 남포동에 가서 사진 직접 찍고 판매하고 있는 사진 찍고 그리고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그리고 그 남포동에 아주머니들 팔고 있는 그런 바구니 이런 것도 직접 사가지고 왔어요. 직접 사서 아주머니 혹시 이거 살 수 있냐고 해서 직접 사고 그리고 나무 박스 같은 것도 있죠. 나무 박스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같이 했어요. 이렇게 설치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무 박스도 이렇게 이쪽에 있는데 이 나무 박스가 되게 힘들었던 게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뺀다고 되게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라리 생선 가게라고 하는 생선 가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옛날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하고 이런 아주머니의 모습, 그 파리를 잡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도 이렇게 연출을 해서 뒤쪽에 창문 뒤쪽에 보이는 이런 것도 그림으로 직접 그리고 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 하면서 좀 좋았던 거는 이제 이 감천문화마을이라는 어떤 그런 것 좀 알게 되고 이쪽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 같이 작업을 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 작가가 들어가서 작업을 딱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때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이 삶을 들어보고 또 아주머니도 가끔씩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음식도 주시고 나도 한번 칠해보자.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벽화, 금곡동이나 중국 뭐 여러 가지 벽화를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닭밭골이란 곳에서 벽화도 했었는데 이 닭밭골 벽화는 좀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구청장님께서 직접 여기에 최동원을 되게 좋아했어요. 야구선수 최동원을 되게 좋아해서 이 담벼락에 최동원 좀 그려주면 안 되겠냐 해서 이제 최동원을
그렸어요. 이제 그리고 나니까 이제 완성이 딱 다 됐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완성이 아직 좀 덜 된 상태였군요. 모자를 아직 안 쓰고 그 롯데 유니폼을 아직 그 한국 유니폼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얼굴하고 인물만 완성됐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랬냐면 유병헌 아니냐고 그랬거든요.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그때 당시 그 세월호 터진 시기여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들어먹었어요. 빨리 완성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야구공도 그리고 이제 모자도 그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도 이렇게 유등 같은 것도 만들었고, 또 여기 보이는 이제 통두사에 있는 어떤 집인데 기억에 남아서 이 사진을 남겨놨거든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 할머니가 약간 치매기도 좀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데 되게 어렵게 사세요.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데 그 집을 한번 바꿔줘 보자. 이게 우리의 이제 프로젝트였어요. 되게 허름한 집을 그 깨진 틈도 되게 많았는데 다 메꿔서 이렇게 이제 새 집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제가 봐도 굉장히 이쁜 건데 할머니가 처음에 저희 작업할 때 진짜 많이 욕을 했거든요. 왜 남의 집 왜 이런 걸 하냐고. 근데 진짜 이거를 3일 동안 칠하면서 할머니하고 친해지고 나중에 할머니가 이제 가실 때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벽화 같은 게 나한테 영감을 줬던 부분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구나를 다시 알 수 있게끔 했었던 기행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직업을, 작가로서의 갖는 직업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장 좋았던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것들을 직접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두 번째는 작가로서의 삶에 이제 좋았던 거에 가장 큰 걸 수도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작업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는 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또 다음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작가들은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항상 좀 뭔가 이상적인 삶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머리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의사들은 피를 보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판검사들도 나쁜 사람들도 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작가는 좀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그냥 오늘 살자, 약간 이런 작가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의 작가로서 작가 선택하기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묻는 게, 이제 미술을 해서 뭐 먹고 살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특강을 할 때도 그랬고 대학에 수업을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학교 다닐 때, 학부 때는 그림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중앙을 진출하고 그래서 작품을 알리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지금은 워낙 SNS나 어떤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넓고. 그리고 옛날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림만 하나만 파야 돼, 딴 거 하면 안 돼, 작가는 그러면 안 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그러신 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작가는 이젠 조금 변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대중에 쉽게 다가가고, 그리고 활발한 활동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은 되게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말보다는 다양한 활동, 내가 이런 작업을 하면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걸 또 연계돼서 할 수 있을까, 확장성이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작업하는 사람은 작업에 끝나는 게 아니라 패션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인테리어, 팬시, 여러 가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연, 또 감독도 갈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미술하는 사람 자체도 작가들도 기존에 있는 작가들도 인정해줘야 되고 처음에 제가 작업을 이제 캐릭터 작업을 딱 했을 때 들었던 말 중에 한 반 이상은 아니 미술을 좀 포기했네 이제 상업적으로 가네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었는데 나는 내가 미술이라는 게 그게 아닌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데 그게 미술인데 왜 포기했다고 하지? 그리고 많이 알려지면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노력을 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 내가 했던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 요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른 작가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거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할 거예요. 예비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물론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근데 목표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방향성만 잃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갈 거야 라는 그 방향성만 잃지 않으면 언젠간 도착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있는데 부산까지 가야 되겠어. 서울에 있는데 부산까지 가야 되겠어 하면 남쪽으로만 내려가면 돼요. 동남쪽으로만 내려가면 돼요. 그 방향성. 뭐 가다가 길이 이상해서 저기 천안 들렸다가 뭐 어디 광주도 들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부산을 가기 위해서 그 방향성. 그 젊은 작가들이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면 거기 또 그림에만 매진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걸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작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벽화도 하고 작가 생활도 하고 대학 강의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도 하고 지금 이렇게 이게 앉아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고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했던 것 중에는 이제 가수 소유의 얼굴을 제 작품 캐릭터를 가지고 얼굴을 그려서 이렇게 기증작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유를 그리면서 저한테는 잊지 못할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지금 앞으로 그 프로젝트를 더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계속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기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작업을 뭐 계속 판매는 안 됐지만 다양한 단체전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어떤 갤러리에서 이제 제 작품을 보고 작품을 구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품을 좀 갖다 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갈 때 작품만 들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같이 들고 이렇게 찾아뵀죠. 찾아뵙고 이제 작품을 이제 관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보시더니 갑자기 10일 뒤에 싱가포르에 페어가 있는데 전시할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계약서를 이렇게 딱 꺼내시더니 계약을 하자. 저는 이제 전속 계약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몰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사인을 했어요. 위험하게. 근데 다행히도 거기 이제 그 전속 작가가 되면서부터 이제 페어를 많이 나갔죠. 해외 페어와 이제 국내 페어. 제가 학부생 때 혹은 대학생 때 꼭 나오고 싶었던 이제 페어들이 이제 키아프, 아트부산 이런 것들을 되게 나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속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쉽게 이제 중앙을 이렇게 진출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작품이 보여지고 나니까 작품이 좀 더 괜찮아지게 바뀐 거죠. 또 물론 제 작품을 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저 역시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누군가가 내 작품을 돈 주고 샀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어서 조금 더 작품의 퀄리티, 완성도가 높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이상적인 어떤 목표와 꿈은 처음에 제가 느꼈던 그 할머니한테 느꼈던 것처럼 그 할머니도 아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돈이 많이 버는 작가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제 작품을 알고 저 작품 저런 뜻이 있었지, 이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뭐 유명한 미술관에 제 작품이 걸리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한테 제 작품을 알려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이 친구를 알기 잘했다, 이 양현준이라는 사람을 알기 잘했다, 이런 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앞으로 그걸 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고, 또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이제 전시는 이제 서울에서도 전시를 이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획 중이고, 내년에는 이제 국내가 아닌 이제 해외에서 개인전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그림 그 평면 작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중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뭐 이모티콘이라든가 혹은 뭐 연예인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어떤 다양한 제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걸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꾸준히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